얘기 가기 전에 여러 기관들을 보면 먼저 이제 개놈이라는 여러분들한테는 기술적이고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개놈을 보려고 하는데 결국 개놈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고 뭐 예측을 하고 죽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뭐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뭐 철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개놈으로 해석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다양한 걸 이해할 때 개놈 철학, 그래서 개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놈을 아는 게 이제 인간을 아는 건데 일단은 개놈은 읽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정보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놈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읽고 나면 나중에 또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편집인데요. 편집이나 조작인데 읽기 쓰기. 그래서 개놈은 항상 읽고 쓰는 거에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읽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개놈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나라. 아시겠지만 그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하고 곰물다가 동굴에 나타나고 뭐 마늘하고 뭘 먹이면 사람 호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개놈 공학. 개놈을 잘 해갖고 곰도 개놈 편집을 잘 해가지고 사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개놈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미 역사적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 계신 분 포함해서 우리나라 5천만 명 포함해서 7, 80여 명의 전 인류가 개놈 다 해독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게 확신합니다. 시간 문제.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인간은 개놈 반드시 다 해독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모든 게 철학적인 레벨에서 사회가 대변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쳐온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어요.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있는데 이 모든 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이 우리 자신에 대한 혁명인데 개놈 혁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년을 다 한다고 보면 혁명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개놈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읽는다는 게 뭐냐라고 굳이 꼭 말을 해갖고 보면 읽는다는 것은 지도를 읽는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좌표를 점을 다 읽어가지고 지도에다 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하나의 개놈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놈 지도는 각각이 이 우주에서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개놈을 가진 확률은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만큼 이제 이 개놈 여러분의 견제도 특별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그 중요한 개놈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저희들이 하는 게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정보 처리 학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 쓴다는 뜻이에요. 인포메틱스 한다는 뜻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 사용한다. 개놈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한다. 먼저 일반인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개놈이 뭐냐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30에서 4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조개 40조 개면 엄청난 수입니다. 말도 못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 상상이 없을 정도 많은 수인데 이 각각의 세포에 안에 들어가면 염색체 덩어리들이 있고요. 이 염색체 덩어리들을 다 합해서 개놈이라고 한마디로 염색체를 전부 다 이렇게 이게 한 줄씩 돼 있는데 이걸 다 연결시키면 엄청나게 긴 서열이 됩니다. 그 서열도 이렇게 됩니다. DNA, ATG, CATG 서열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여 있고요.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세포 조그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그 DNA를 쭉 다 이렇게 실로 뽑아서 연결시키고 요만큼 그 세포 눈에 들어가 있는 세포 요만한 실이 들어가 있는 요만한 키만한 거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세포에 있는 걸 다 연결시키면 피양을 9개를 옆에 이렇게 줄을 쭉 씹은 만큼 깁니다. 한 사람에 얼마나 이 실이 긴지 아시겠어요?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9개를 나래 걸쳐놓고 쫙 줄을 생기면 그러니까 방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개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는 기상청 빅데이터도 아니고 뭐 전자, 뭐 인구, 뭐 교통 빅데이터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는 개놈 빅데이터.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개놈 빅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 이때까지 인간이 한 모든 데이터를 다 합쳐도 인간이 갖는 개놈 빅데이터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고요. 이거를 분석하는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HGATT 같이 서열입니다. 정보인 거죠. 이렇게는. 근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단위가 이런 박스에 또 박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하는 그게 맨 바닥에 그렇게 정보에 아까 저번에 ATDC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생물학부의 새로운 건데 스위치입니다. 생명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정보인데 스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거대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부산 과학기술장 왔지 않습니까? 온 거하고 집에 있는 거하고는 일종의 이제 스위치인 거죠.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스위치고요. 이 스위치들이 많이 모여서 이 다리를 이렇게 나는데 이게 박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스위치들이 세포 안에 다 같이 해서 하나의 세포 박스가 되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이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또 모이면 사회가 되고요. 사회가 또 모이면 큰 지구가 되고 이렇게 박스 상자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복잡한 팩탈한 패턴을 이루면서 그 생명 현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 시적으로 보면 사실 우주 전체도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정보 처리적인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근데 일단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개론 정보는 어마어마한 그 개론 정보는 스위치들이 층층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스위치들이 어떻게 지도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위치들이 옛날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해 옵니다. 이게 과학이론인데 이 단세포에서 인간같이 변해왔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차이를 내요. 얼마 전에 30만 년 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원시인처럼. 원시인들이 현대인으로 변할 때 변한 게 뭐냐면 아까 보여준 ATG에서 그게 변한 겁니다. 그거를 변이라고 그러고요. 흔히 여러분이 말하는 돌연변입니다. 몸속에서 뭔가 변이가 생김으로 해서 그게 자연에 또 적응을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걸 한 이론인데 이제 다윈이 만든 진화이론. 현대 생물학은 이 진화이론의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우리 서로는 다르다. 이런 게 이제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그런다고 했는데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론 지도가 정확하면 아무도 정확히 지도하는데 만약 의사분이 틀린 지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지도를 만듭니다. 사람이 가보면 딱 보고 인상도 보고 안색도 보고 키도 보고 뭐 나이도 보고 성별도 보고 해갖고 머릿속에 지도를 탁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개론도 그렇게 지도를 그리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아시아 지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아시아 지도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1400년 강리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그때 사상이 다르면 중화사상 때문에 중국이 중간에 된 거죠. 한국이 있고 옆에 있고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가 있고 아프리카 지중해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600년 전에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그냥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진짜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수나라 뭐 이렇게 천하통일 중국에서 하면 뭐합니까?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백만 대군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한국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개론 지도, 생물학 지도, 의사 지도, 의료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되는데 옛날에는 이 지도를 정확하게 만들기 너무 어려웠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지도를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만들어야지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이제 개론 정보를 생명에서 결정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거를 환경하고 사용을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얼굴 모습, 키, 모든 이런 정보를 다 잘 지도화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피를 해주시면 그거를 더 정밀하게 지도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만든 거예요. 일반인 분들하고 과학자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만들고 싶은데 피도 기부를 하고 싶고 심지어 시체까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순을 위해서 과학 발전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윤석열을 못합니다. 정복을 말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개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개론 정보를 리포트를 툭 만들어서 줬다. 그러니까 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정부 당국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다른 영어 한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막 걱정을 많이 해서 극단적으로 자살한다든지 뭐 너무 걱정이 심해갖고 잊지도 않는 병이 알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를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위암에 걸렸다 그래도 그걸 진짜 위암인지 아닌지 탁 찍어보는 굉장히 비싼 하나를 말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피만 내시면 30억 개놈 조금이면 이걸 쫙 때리거든요. 이거는 의료 정보가 아니고 질환 정보가 아니고요. 와 기술 정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개놈 정보라는 수많은 그 정보 덩어리 스위치는 과학 기술 정보, 의료 정보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 내가 어떻게 생기고 키가 어떻고 보이죠, 그죠? 그게 의료 정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개인 정보고 그냥 자기 정보입니까? 자기 그냥 개인 정보입니다. 내가 보기 안색이 나고 병 가야지. 그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진단을 했나요? 의사도 무시하고 막 무시하고 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몸이 안 좋네요. 그죠?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사 허락 없이 함부로 그걸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화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유전자법이 의사 허락 없이는 함부로 유전자 검사에 그걸 보지 마세요라는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일본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미국도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도 복잡하잖아요. 50개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안 볼 수 있는 것도 복잡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개론 정보, 지도 정보 그거 뭐냐면 바이오 정보지 의료 진단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게 개론 엑스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헌법에서 기본적인 자기 기본 권리인 내 유전자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일반인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내면 기업이나 병원이나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 시험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지 않는지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진단이고 내가 어떤 혈액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혈액형이 혈액형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혈액형 아닙니다. 혈액 유전자입니다. 모든 유전자입니다. 여러분이 키 큰 것도 결국에는 다른 아니죠. 유전자에서 결정된 게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그 유전자 희동을 내가 미리 알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도를 알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복지의 복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천해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럼 이제 그 정보를 알면 이제 뭘 할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도를. 그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를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요. 사주팔자는 여러분이 생년월일시 그거 바뀌나요? 한번 여러분이 태어나면 절대 안 바뀌죠. 여러분 생년월일을 딱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죠? 결혼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정보도 엄마 아빠한테서 두 개를 딱 받아가지고 딱 태어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상정보 있죠. 작년에 한 금지정보가 올해 금지정보로 바뀌죠. 그죠? 계속 운동 좀 많이 하면 바뀌고 뭐 간수치 올라갔다는 결혼정보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제가 신고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괴로움이 뭐냐? 뭐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주팔자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딱 8개만 가지고도 뭐 지금 뭐 출산에 대한 이런 온갖 게 예측을 하죠. 여러분도 막 영화다 이라고 하죠. 그죠? 돈도 내고. 근데 이제 결혼 정보는 이 비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결혼 정보는 거의 100%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타입이 당신은 무슨 AHTT 타입이에요? 그때 거의 100% 정확합니다. 사주팔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위암에 걸릴 때 예측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암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을 수만 명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빅데이터로 알파고가 돌아가야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만명 경사하고 합니다. 그럼 몰라. 그럼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 많이 모으면 우리 후세들은 나중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정밀하게 사주팔자 보듯이 자기의 병의 위험도를 예측을 합니다. 진단이 아니고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픔이 아니고 병원에서 진단합니다. 환경님은. 그래서 결국 개놈을 갖고 뭐 하는데요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다. 마치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안 변합니다. 막 태어났죠? 환경은 여러분들이 뭐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계사다리 있고, 뭐 울산에 있고, 뭐 공해도 좀 마시고, 그죠? 그럼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공해를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전자가 폐암에 걸린 유전자의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니까 암에 걸린 확률이 조금 높은 겁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담배를 90살까지 피우는데도 폐암이 안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30, 40대 그냥 담배 조금 폈다고 폐암이 걸려요. 이거는 유전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결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또 피지만 않은 담배를 또 어떻게 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과 환경적인 병원에 가서 알 수 있죠. 수치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미리 조심하자. 치매 같은 거, 암 같은 거, 당뇨, 신장병 같은 것도 예측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한 30, 40년 아까 보가 바닥 뛰기듯이 의사를 반드시 능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 정보도 알고 이미 병원 가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알고 의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런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외국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의료혁명 파괴, 의료가 완전히 바뀐다, 의사들 다 죽는다, 이런 책들이 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여기서 더 우리를 도와주고 더 많이 재생해라. 의료가 더 발전하고 의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술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개놈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별이라고 있는데 별이는 각각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 어떤 기술인데요. 도대체 아까 제가 차이도 보고 개놈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데요? 뭐 손으로 일나요? 아니면 뭐 현미경으로 일나요? 어떻게 일나면요? 그거를 이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어저께 그 발표했던 그팀 허버드 박사가 있었던 그 캠브리지의 MRC 저도 거기서 공부했는데 거기 쌩어라는 사람이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상으로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이 과학자들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마리 퀴리하고 누구하고 있었는데 이 노벨상을 2개를 받았는데 10년 차이로 그 중에 노벨상 1개는 뭐냐면 게놈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면 노벨상까지 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아까 게놈을 ATC로 읽으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구자고요.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개론 기술들은 영국 캠브리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니스에서 나왔으면 이게 아마 유니스가 부산이 대단하다. 대단한 회사도 돈 많이 벌고 개론 회사도 돈 많이 벌고 유니스가 세계에 개론 거의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먼저 하는 바람에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제 개론 기회를 가지고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팍 찍어갖고 읽어드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은 여기가 도련변인데 다른 사람은 여기가 도련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키가 크냐 작으냐 위하면 조금 더 잘 걸릴 확률이 있냐 조금 덜 걸릴 확률이 있냐 이런 걸 결정해줍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500만 개가 나요. 이거 앉아고 하나 둘 셋 넷 500만 개. 그러면 여러분하고 옆에 분하고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500만 개가 다릅니다. 이 500만 개의 차이점이 내가 생긴 거, 키, 뭐 안경 끼느냐 안 끼느냐 이런 모든 걸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울산에서는 다행히 울산 분들 조금 이제 울산 시의 공무원분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약간 스냅이 있는 말인데 이게 울산시 강본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울산시 공무원분들이 어쨌거나 이 유니스트 총장님하고 다 합해가지고 어쨌거나 개념사하고 어떤 행동이다. 다른 시도에 몇 년 앞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조금 더 빨리 보고 계신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울산시 분들한테 복지도 좀 주고 윤석열도 그냥 아까 규제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해주면서 연구도 하고 우리 좀 잘해보자 해갖고 울산 공무원분들이 일반인들한테 복지 형태의 윤자 결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명에 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신고를 보고 있고요. 근데 울산 개념은 또 다른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개념 하는데 사실 개념뿐만 아니라 다른 게 여러 개 같이 합니다. 전사체, 동백체, 비사체 복잡한데 좀 복잡한 거 같이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우리 이 만명 개념이나 천명 개념에 참여하시게 되면 한국 표준 개념의 멤버로 되십니다. 자기께 표준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몇 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100명 정도로 모아놨거든요. 100명이 표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운 좋은 데가고 올해 우리가 1000명을 분석하고 있고 올해까지 2000명을 하고 있냐.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1500명 될 건데 거기에 또 포함이 되시면 여러분의 개념이 이 한국인 표준, 전체 한국 민족의 표준의 이 멤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운 좋으신 분들 되게 그래서 울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지도 만든다고 했었죠. 지도 때 맨 먼저 만들어진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다 아주 복잡한 치료가 있는데 우리 일단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을 모아갖고 표정적인 걸 할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안 걸린 분하고 표정하고 차이를 해서 안 걸리면 이게 다르고 나를 탁 집어낼 수 있거든요. 지도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도를 만드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딸아이가 열몇 살이 그렇습니다. 이게 3살이 아니고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낫고 싶고 오만 걸 결국은 못 낫습니다. 희귀병이라고. 이제 게놈이 망가진 거죠. 게놈의 그 돌연변이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럼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원인도 모르고 이런 병 같다고 그냥 증세만 보고 진단하는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돈을 내가지고 이 딸의 게놈을 쫙 분석을 해서 어디가 있는지 해서 이제 보겠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 그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료들하고 돈을 좀 모아갖고 자기 개놈을 해독을 했어요. 개놈 지도를 만든 거죠. 만들어갖고 그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지도에서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약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얘도 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병원에.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아프니까 그냥 뭐 설사 있는가 보다 하고 치료받고 몇 년 동안 그냥 일반 치료를 받았죠. 하다가 도저히 의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4살 때 같았을 때가 이게 도저히 이게 치료도 안 되고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기도 한데 이유를 모르겠고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때 가족들하고 의사들이 한 번 근데 마침 요새 막 게놈이 싸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사람한테 3조 원이 들었는데 요즘은 뭐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녀분 한번 결혼해갖고 원인을 한번 보시죠. 어차피 사망서도 애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가족들이 논의를 해서 결혼해도 쫙 그래갖고 그 병명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찾아내니까 유전자가 어디가 망가진지 알게 됐죠. 거기에 맞춰갖고 의사들이 집에서 살게 됐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했었냐면 유전자 검사가 싸지고 이제 결혼 해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분들을 관찰하는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대장암, 뭐 위암, 전리선암, 폐암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그렇지 위험도가 높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에 대장암인가 뭐 폐암인가 모르겠는데 난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자기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고 엄마도 뭐 어째 불안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난데없이 전립선암이 높다고 툭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의사 찾아가지고 자기 수친 그러니까 의사가 전리선암이 높다고 유전자 검사에 나오니까 당신이 이제 유전자 좀 높다고 하니까 오자 전리선암 초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초기 치료를 해서 잘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어쩌다 운 좋은 거죠, 그죠? 다른 거 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마침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미국에 초기 2007년부터 이제 이런 그 기능 검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보면 내가 이런 줄 알고 뜻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니까 아니야 다를까요? 이렇게 하고 뭐 조기 치료다 이렇게 이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구글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한 500만 명이 이런 검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맡기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병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유전증부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는 저한테 뭐 이렇게 왔는데 자기 가족도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할배가 우리 조금을 했는데 한번 보고 있다가 개놈사 하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나니까 그럼 맞다. 할배 그걸 죽었다. 할배 그걸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심장병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 신문에 맨날 난 이분은 이모가 난소암이니까 뭐 자궁암으로 죽고 엄마도 유방암으로 죽고 할매도 유방암으로 죽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이제 캘리포니아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그 의사가 요새는 유전자 검사하면 된다. 유전자 검사를 쫙 하니까 알나 다를까 엄마 이모가 갖고 있는 그 암 일으키는 브라카라는 유전자를 그대로 딱 안 가실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얻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운이 안 좋던 거죠. 엄마한테 그걸 받아버렸어요. 확률상 방망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의사가 자기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87% 거의 90% 다시는 60%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이 정도 확률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경제제를 했죠. 난소 다 제거하고 자궁 다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살았죠. 딱 살아있어요. 제 추측은 그때 안 했으면 지금쯤 유방암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근데 질병이 있고
개놈을 하게 되면 아까 지도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악마문 동굴에서 우리나라 조상 중에 뭐 8000년대 모델 뼈를 다가 우리가 분석했던 그런 문서였는데 제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옛날에 옥저, 무역 여기 동굴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상이 거기서 동굴에 살았습니다. 만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 죽어가지고 뼈를 당겼는데 그 뼈를다가 보니까 그 뼈가 이제 입뼈인데요.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 뼈가 회복이 나와서 여기 뼈를다가 이제 여기 DNA를 추출했습니다. 80년대인가. 뽑아서 아까 우리 여러분 개놈 검사 똑같이 개놈 검사를 했습니다. 이 여자의 80년대 여자를 개놈 검사를 쭉 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동굴에 살던 그 여자가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역사책에 나오죠. 뭐 부여를 거쳐서 저거 우리 주몽이 내려왔다 이런 말 많이 적어놨어. 그게 이제 몇천 년 된 전설인데 실질적으로 윤주국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동북아에 이런 지역 사람들고 뭐 호랑이 공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당군시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요 남중국 이런 데서 온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합쳐져서 한국 사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개놈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쪽으로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베트남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큰 그룹을 형성하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스킨. 그래서 우리들은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라오스 사람이기도 하고 남중국 그다음에 이렇게 일본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윤주로 한국 사람이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몸속에는 개놈을 지도를 보면 원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타린, 기수가 원시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또 엄마 아빠의 이제 유전자를 보면 엄마한테만 아빠한테만 가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개놈이 있습니다. 김치가 그런 것만 보면 여러분의 타입은 내가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신라의 가해가 뭐 프로하고 인도에서 왔다는 왕비가 왔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약간 인도 쪽 그런 엄마 타입들이 나오긴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게 좀 맞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암을 검사를 개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빨간 거하고 까만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하나도 안 걸리면 그 검사를 하면 이 전체가 아무것도 빨간 거고 까만색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그 개놈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망가지면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전부 다 깨졌다는 겁니다. 개놈이 막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개놈 검사를 탁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암인지 어떻게 치료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5년 안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일단 개놈 검사를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날에 와서 이렇게 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국에 이제 임산분들이니까 한 게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그 고래 개놈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인간 개놈은 영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세계 최초의 호랑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래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는 분들은 고래, 호랑이 동물도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했네 이런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래하고 호랑이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 미국에서 6개 그룹하고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는데 마침 우리가 먼저 너무 나가는 거라 그래서 경쟁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마침 또 우산에 이 호랑이하고 방문대 아가까지 호랑이하고 고래를 가득 났거든요. 뭔가 이 한국 사람은 개놈 아까 당구신화의 호랑이 곰처럼 개놈도 잘하고 이제 호랑이하고 고래같이 근데 고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래 꼬레 삽니다. 다이빙을 하는데 잠수병이 안 걸려요. 그게 개놈에 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아무리 뭔가 나쁜 걸 먹고 산소가 없어도 아예 개놈 자체에서 이걸 막아내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 고래 유전자를 여러분이 몸에 심으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피부도 더 쭈글쭈글해요. 항산화기 살고. 진짜입니다.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를 들다 보니 사람 건강에 굉장히 관계되는 노화라든가 항산화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 항산화 좀 먹으라고 그러죠. 맨날. 그죠? 그거 진짜 몸에 좋거든요. 드십시오. 근데 이제 고래는 그거를 아예 몸에 생산해요. 계속 뻥꾸지네요. 맨날 생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는 안 살아. 고래가 안 걸린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고래가 몸집이 그렇게 큰데도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도 암에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게 이거는 모순이다. 우리 몸 지금 그랬는데 왜 안 되지? 확률이 더 올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항산화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약 먹고 있는 거죠 맨날 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라고 이 genome이 끝이 짧아지거든요. 나이 드시면. 근데 그게 이제 이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빨리 짧아져요. 스트레스 덜 받으면 천천히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시려면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결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결혼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지 오래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게 있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이 결혼검사에서 뭘 받아보니까 하면 이제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받아보고 결혼 리포트라는 걸 받아보고 특히 이제 암 질환을 예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백혈병이라는 게 있는데 위험도가 높다고 이 사람은. 그럼 이 왜 이렇게 높여놨냐면 이 예를 들면 이게 백혈병이라고 하면 백혈병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2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2만 개라는 어떤 유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유전 결계하고 다릅니다.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2만 개 중에 예를 들면 한 뭐 7, 8개 이걸 보니까 이게 백혈병을 일으키는데 관련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운이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서 좋은 걸 받았으면 괜찮은데 운이 좋아하고 엄마 아빠한테서 빨간 거 나쁜 걸 몇 개를 땅으로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또 걸리는 건 아니고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백혈병 좀 더 알고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또 위암 이게 만약 높다면 술을 좀 더 드시고 담배 덜 피시고 그죠? 그 아내만 잘 듣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좋은 밥 먹고 그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죠? 자꾸 외식하는 그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위암 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유전적인 게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치매도 유전이 있다 그러면 미리 좀 조심하고 그죠? 이 항산화 같은 거 시하고 뭐 이렇게 머리 좋은 거 이런 걸 하면 된다. 그거를 미리 국가적으로나 일반 가진 시대가 있거나 뭐 장수 관리도 그렇고 위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생명교사의 모든 외산진로에 대해서 결혼이 어떤 근간을 보고 이게 대중화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